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안 데일리 포드캐스트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세계 멋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셀리 한이에요. 그리고 저는 휴기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위해 한국어를 쉽고 유용하게 만들어드려요. 오늘 수업은 정말 중요하고 아주 유용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한국어로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배워야 하지?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니까요. 학생들도 느끼고 직장인들도 느끼죠. 심지어 선생님들도 느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셀리안, 짧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약간 긴장돼요. 긴장된다고요? 왜요? 내일 강남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계속 그 생각만 나요. 어떤 점이 긴장되는데요? 약 15명 앞에서 말해야 하는데 할 말을 까먹을까봐 걱정돼요. 그건 완전히 정상이에요. 대중연설은 거의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죠.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요.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이런 감정을 한국어로 어떻게 묘사하는지 말이에요. 완벽해요.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스트레스와 불안의 차이가 뭘까요? 둘은 같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스트레스는 보통 구체적인 것에서 와요.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이 있다거나 하는 거죠. 그게 원인이에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보통 그 일이 끝나면 스트레스도 사라져요. 시험이 끝나면 기분이 나아지죠. 이해가 되네요. 그럼 불안은요? 불안은 걱정과 두려움에 더 가까워요. 당장의 문제가 없더라도 만약에라는 상황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또는 만약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같은 거요. 그렇군요. 불안은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것이군요. 지금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지금의 실제 상황에 대한 것이고, 불안은 미래에 가능한 상황에 대한 거예요. 완벽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일상 대화에서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해요. 예를 들어, 나 면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처럼요. 맞아요. 아주 흔하죠. 자, 이제 이 단어들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셀리한. 한국어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떻게 말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 스트레스 받아 또는 저 스트레스 받아요. 예요. 실제 예문을 들어줄 수 있나요?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만약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고 말하고 싶으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라고 하거나 완전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스트레스 받아가 더 강렬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나 완전 스트레스 받아. 이번 주에 마감일이 5개나 있어. 정말 끔찍하네요. 좋아요. 그럼 불안은요? 그건 어떻게 표현하죠? 가장 흔한 방법은 불안해요 또는 불안감을 느껴요 예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 불안해요. 또는 병원 진료 예약 때문에 불안해요. 만약 그게 더 큰 문제라면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라면요? 그럼 저는 불안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지금 불안해요 와는 달라요. 아, 차이점이 뭐죠? 불안 장애가 있어요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자주 겪는 일이죠. 불안해요는
단지 이 순간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불안해요는 일시적인 거고 불안 장애가 있어요는 더 심각한 거군요. 정확해요. 자, 이제 유용한 관련 단어들을 배워봐요. 스트레스와 불안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배워봅시다. 셀리한, 첫 번째 단어는 뭐죠? 걱정하다. 이건 정말 많이 써요. 걱정할 때는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죠. 시험 결과가 걱정돼요. 좋아요. 또는 부모님이 화내실까봐 걱정돼요. 다음 단어는요. 긴장하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고요. 손이 조금 떨릴 수도 있어요. 내일 면접 때문에 긴장돼요. 맞아요. 이제 벅차다. 이건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을 때 써요. 아, 전 이 단어 많이 써요. 일이 너무 많아서 벅차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예문이에요. 벅차다고 느낄 때는 모든 게 너무 과하게 느껴지죠. 그럼 굳다 또는 경직되다는요. 그건 몸과 마음이 꽉 조이는 느낌이에요. 긴장을 풀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더니 어깨가 굳었어요. 좋은 표현이에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큰 회의 전에는 몸이 경직돼요. 자, 여기 강한 표현이 있어요. 패닉 또는 맨동. 패닉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두려움이에요. 아주 강력하죠. 지갑을 못 찾아서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렇죠.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강렬한 공포의 순간이죠. 이제 압박감을 배워봐요. 이건 기대나 마감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아요. 좋아요. 또는 가족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라고 압박을 줘요. 번아웃은 어떤가요? 번아웃은 오랫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전히 지친 상태예요.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포함되죠.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했더니 번아웃이 왔어요. 휴가가 필요해요. 심각하네요. 번아웃이 왔다는 건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즐기던 일조차 할 힘이 없는 거죠. 두 개만 더 배워봐요. 안절부절 못하다. 무슨 뜻이죠? 가만히 있거나 침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걱정 때문에 밤에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민하다. 이것도 유용한 표현이에요. 예민하다는 건 매우 긴장되어 있고 쉽게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느라 일주일 내내 예민해 있어요. 마치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다, 긴장하다, 벅차다, 굳다, 패닉, 압박감, 번아웃, 안절부절 못하다, 그리고 예민하다를 배웠어요. 훌륭한 어휘들이에요. 자, 이제 이 단어들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봐요. 이 부분이 가장 실용적이에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는 실제 상황을 연습해봐요. 직장 스트레스부터 시작해보죠. 셀리한, 다음 주까지 끝내야 할 큰 프로젝트가 3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뭐라고 말할 건가요? 회사 일 때문에 정말 벅차요. 다음 주까지 끝내야 할 프로젝트가 3개나 있어서 제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스트레스 받아요. 압박감이 심해요. 완벽해요. 벅차다, 스트레스 받다, 압박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만약 상사가 아주 까다롭다면요. 상사가 저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줘요. 매일 급한 일이 생겨서 계속 예민해져 있어요. 실수할까봐 걱정돼요. 정말 현실적이네요. 이번엔 시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학생들은 항상 이걸 겪죠. 학생은 시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음 주 기말고사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를 충분히 못했을까봐 걱정돼요. 생각할 때마다 불안해요. 시험 전날 밤은요. 너무 긴장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밤새 뒤척여요. 그리고 시험 보는 동안은요. 시험 중에 패닉이 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공부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저런, 그게 최악의 기분이죠.
시험 끝난 후에는요. 시험 끝나고 나서 결과 때문에 불안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정말 리얼하네요. 대중연설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긴장해 하죠. 물론이죠.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하는데 엄청 긴장돼요. 사람들 앞에 서는 생각만 해도 몸이 굳어요. 발표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시작하기 직전에 예민해져요. 손이 떨리고 입이 마르고 할 말을 까먹을까봐 걱정돼요. 정말 솔직하네요. 자, 이제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금전적인 스트레스는 아주 흔해요. 금전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요즘 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내야 할 공과금은 있는데 통장 잔고가 부족해요. 어떻게 다 해결할지 걱정돼요. 밤에 잠도 안 와요. 만약 누군가가 직장을 잃었다면요. 방금 해고단에서 미래가 정말 불안해요. 월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 직장을 구할 생각에 벅차요.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관계 스트레스는 어때요? 연애 문제로 걱정하고 있어요. 사소한 일로 계속 싸우는데 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대화할 때마다 긴장이 감돌아요. 힘들겠네요. 가족의 압박은 어떤가요? 이건 한국 문화에서도 아주 흔하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엄청 압박을 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물어보세요.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벅차요. 정말 공감되네요. 건강 불안은요?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데 심각한 병일까봐 불안해요.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병원 가기가 겁나요. 건강 역려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하나 더. 면접 스트레스요. 내일 면접이 있어서 너무 긴장돼요. 어떤 질문을 받을지 걱정돼요. 좋은 인상을 못 줄까봐 불안해요. 다른 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면접 도중에는요. 면접 보는 동안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절 긴장하게 해요. 대답을 잘 못했을까봐 계속 걱정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면접 후에 안절부절 못해요. 연락이 올지 불안해서 5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해요. 정말 정확하네요. 이건 모두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들이에요.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 중 하나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감정을 느껴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이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실수 넘버1. 저는 스트레스예요. 라고 말하는 것. 왜 이게 틀린 거죠? 한국어에서 스트레스는 명사예요. 내가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될 순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럼 뭐가 맞죠? 맞는 표현은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요. 또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알겠어요. 절대 저는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지 말기. 두 번째 실수는 뭐죠? 실수 넘버2. 저는 불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아까랑 같은 문제네요. 맞아요. 불안은 명사예요. 감정을 말할 때는 형용사나 동사 형태를 써야 해요. 그럼 맞는 표현은? 맞는 표현은 저는 불안해요. 예요. 또는 불안감을 느껴요. 틀린 표현은 저는 불안이에요. 완벽해요. 세 번째 실수는 뭐죠? 실수 넘버3. 압박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보통은 압박감을 느껴요나 압박을 받아요. 라고 해야 자연스러워요. 아, 저도 이거 많이 들었어요. 네. 한국어로는 보통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압박이 있다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은 회사에서 압박을 많이 받아요. 틀린 표현은 회사에 압박이 있어요. 정확해요. 네 번째 실수는 뭐죠? 실수 넘버 4. 조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시험을 걱정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시험에 대해 걱정해요 나 시험 때문에 걱정해요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흉을 걱정하다도 되지만 인이 더 명확해지죠. 시험 때문에 걱정돼요가 아주 자연스럽죠. 이건 좀 까다롭네요. 다섯 번째 실수는요.
실수 넘버 5. 너무 많이 긴장해요 라고 하는 것. 그게 뭐가 문제죠? 너무 많이 보다는 그냥 너무 긴장돼요나 엄청 긴장돼요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많이를 굳이 안 써도 돼요. 아, 그렇군요. 저는 너무 긴장돼요가 낫군요. 마지막 하나요. 케이스 넘버 6. 스트레스 하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스트레스 하다는 틀린가요? 네, 틀려요. 스트레스를 받다 라고 해야 해요. 스트레스 받는 중이에요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로 통일하면 되겠네요. 알겠나요? 연습해봐요. 제가 문장을 말할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말해주세요. 준비됐나요? 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땡, 틀렸어요. 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가 맞아요. 좋아요. 프레젠테이션을 걱정해요. 괜찮지만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걱정돼요가 더 자연스러워요. 훌륭해요. 저는 아주 불안해요. 정답. 완벽한 문장이에요. 마지막. 회사에서 압박이 너무 많아요. 땡. 회사에서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요. 라고 해야 해요. 완벽해요. 다 마치셨네요. 여러분, 이 실수들만 피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자, 스트레스와 불안을 묘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는 그것들을 대처하는 법을 배워봐요. 이건 중요해요. 우린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필요하니까요. 맞죠? 자, 셀리안.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전 심호흡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심호흡 좀 하고 진정해야겠어. 좋아요.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좀 쉬어야겠어. 또는 휴식이 필요해. 만약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해봐. 심호흡 좀 하고. 또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힘이 되죠. 휴가를 내는 건 어때요? 일 좀 쉬어야겠어. 또는 머리 식힐 시간이 좀 필요해. 머리를 식히다. 이거 아주 좋은 관용구네요.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멈춘다는 뜻이죠. 정확해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한다면요? 누구한테 좀 털어놔야겠어. 또는 상담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신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하고 얘기해 볼 거야.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신체 활동은요? 운동이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돼. 또는 불안할 때 산책을 해. 완벽해요. 해결하다 또는 배처하다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문 더 있나요? 압박감에 더 잘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또는 불안에 대처하는 게 힘들지만 노력 중이야. 극복하다는 어때요?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해. 또는 업무 압박을 어떻게 극복해? 훌륭해요. 여기 사람들이 쓸만한 완성된 문장들이 있어요. 만약 벅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정말 벅차. 한 발 물러서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파악해야겠어. 누군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잠을 충분히 자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선을 그어야 한다면 선을 좀 그어야겠어. 지금은 더 이상의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내 불안을 관리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전문가와 이야기해 볼 거야.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복습해 봐요. 다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어 넘버 1. 스트레스 받다. 힘든 상황에서 압박이나 긴장을 느끼는 거예요. 마감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단어 넘버 2. 불안하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긴장하는 거예요. 면접 때문에 불안해요. 단어 넘버 3. 벅차다. 감당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너무 벅차요. 단어 넘버 4. 압박감. 기억하세요. 압박을 받다라고 해요. 직장에서 압박을 많이 받아요. 단어 넘버 5. 대처하다.
어려운 일을 다루는 거예요. 저는 운동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해요.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스트레스 받다, 불안하다, 벅차다, 압박감, 대처하다. 완벽해요. 이제 오늘 수업을 요약해봐요.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차이를 배웠어요. 스트레스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거예요. 불안은 걱정과 만약에라는 생각에 대한 거고요. 필수 어휘도 배웠죠. 걱정하다, 긴장하다, 벅차다, 굳다, 패닉, 압박감, 번아웃, 안절부절 못하다, 그리고 예민하다. 8가지 실제 상황도 연습했어요. 직장 스트레스, 시험 불안, 대중연설, 돈 문제, 인간관계, 가족의 압박, 건강 걱정, 그리고 취업 면접, 6가지 흔한 실수와 그걸 고치는 법도 다뤘고요. 그리고 대처하는 표현들도 배웠어요. 진정해야 해. 나는 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해. 휴식이 필요해.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와 불안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느껴요. 이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사실 말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나 불안 대처에 도움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엔 달리기를 하면 정말 도움이 돼요. 운동이 머리를 맑게 해주거든요. 저는요, 친한 친구랑 수다 떠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친구는 항상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댓글에 무엇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는지 적어주세요. 독서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답변을 적는 건 한국어 연습에도 아주 좋아요. 마치기 전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기분을 느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면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를 구독해주세요. 곧 더 실용적인 한국어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고 계속 연습하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모두 건강하세요.